튜닝을 단계를 나누진 않는데 설명을 위해 굳이 나누면 사용자가 윈도우를 설치하고 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세팅이나 컴퓨터를 빠르게 하는 세팅 등을 하게 됩니다. 이걸 설치 후 세 번째 커스텀이라고 보면 설치가 되고 나서 자동으로 스크립트가 실행되게 하거나 그게 없으면 사용자가 하나하나 일일이 해주겠죠. 두 번째 단계의 튜닝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설치 과정의 어느 어텐드 파일에 cmd 스크립트를 호출하거나 런 싱크로너스의 레지 수정이나 cmd를 넣어버리는 방법이 있고, 첫 번째 단계는 dism을 이용해서 인스톨 빔에다가 아예 포함을 시켜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응답 파일을 완성된 걸 드리고 모르는 척 시작하면 저도 편한데, 초기 설정이 응답 파일에만 들어가야 되는 것들도 있고 취향에 따라 응답 파일에 넣을 분도 있고 레지 하이브로 인스톨 빔에 넣을 수도 있어서 응답 파일의 기본 구조부터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윈포의 다크 엔젤린 말처럼 요즘 컴퓨터 너무 빨라서 의욕도 안 생기는 튜닝이긴 하지만 누구나 알게 되면 설정할 수밖에 없는 범용 튜닝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순정의 튜닝보다 나을 수는 없고 이 귀찮은 걸 누가 대신 해주냐일 뿐이죠. 예를 들면 순정 설치는 아예 없고 보드 드라이브 설치 후에 활성화가 되지만 선택은 안 되어 있는 파워 컴피그 CPL의 최고의 성능 설정 같은 거죠. 우클릭 컨텍스트 메뉴에 개개인의 취향 설정이나 웹 브라우저 시작 메뉴 설정 같은 것들을 인스톨 빔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레지 수정이나 짤팁으로 소개하면 영상 만들기도 편하고 알아서 튜닝하세요 하면 저도 편하고 좋지만 튜닝 영상 제작의 목적이 P 제작 수정과 하나로 통하기도 해서 만들기로 맘 먹었으니까 의욕이 남아있을 때까지는 해보겠습니다. 인스톨 빔 단계로 넘어가면 이 화면부터 입력이 시작됩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OOB 시스템에 이 4종 세트가 있으면 스킵됩니다. ISO로 설치할 때 부트 위에만 있어도 여기서도 스킵됩니다. 위에만 있으면 인스톨 빔만 빼서 설치할 때 이거 일일이 해줘야 되죠. 자판 배열에 키보드 레이아웃까지 스킵되고요. 다음에 나오는 게 네트워크 연결인데 하이드 와이어리스 셋업 이 라인만 있으면 스킵됩니다. 떠있네 이거. 원래는 이게 안 뜨죠. 누를 수 없게 이게 안 뜨는데 여기서 Shift F10을 눌러서 OOB 바이패스 NR로 탭을 치면 자동으로 완성되고요. 이거를 타입으로 코드를 보면 간단하죠. 레지 키를 하나 작성을 하고 셧다운을 바로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오토 어텐드에 넣어놔도 되고 레지 하이브로 인스톨 빔에 아예 포함해도 되겠지만 모든 윈도우 11 ISO에 활용하려면 응답 파일이 더 편하겠죠. 다음 화면도 같이 스킵되고요. 계정 설정도 앞에 영상에서 다뤘는데 오토 로그온 부분과 퍼스트 로그온까지 같이 설정해주면 됩니다. 이걸로 비밀번호 창까지 스킵되고요. 다음 사용자의 위치 창부터 마지막 앱 광고 아이디 창까지 모두 프로텍트 유어 PC 이 설정으로 스킵됩니다. 숫자 1, 2, 3은 뭘 적어도 스킵은 다 됩니다. 이 5형제도 항상 묶음으로 같이 다닙니다. 인스톨 빔으로만 설치하는 다른 어떤 버전에서 다른 창이 뜰 수 있기 때문에 꼭 같이 넣어두세요. 여기까지 작성하면 윈도우 10에서 가상에서의 무인 설치는 끝입니다. 실제 컴퓨터에 적용하시려면 세팅 패스 윈도우즈 PE 부분에서 런 싱크로너스 디스크 파트 영역과 이미지 인스톨 영역 이 두 영역을 삭제하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미지 인스톨 영역은 삭제 안 하셔도 되는데 삭제를 안 하면 앞에 설명드린 대로 디스크 및 파티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창이 뜰 거예요. 이 부분도 같이 삭제를 해서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포맷하는 영역이 보이죠. 그걸로 포맷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대로 사용하시면 0번 디스크를 클린으로 깔끔하게 날려버리기 때문에 절대 실컴에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윈도우 11에서는 처음에 부트임 단계에서 이런 화면이 나오죠. 바이오스에서 TPM이랑 시큐어 부트를 체크를 안 해두면 넘어갈 수 없는데 이거를 패스할 때는 오토 어텐드 XML 파일에 런 싱크로너스의 레지를 생성하는 명령어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앞에 파티션을 해줄 때처럼 레지스트 애드 명령어로 레지스트리를 추가해줍니다. 이걸 다룬 만큼 이제 레지스트리를 수정하는 방법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P 부분, 파일로는 부트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지금은 연습이니까 ISO 소스 폴더에서 부트임 파일을 하나 복사합니다. 이걸 잠시 이름을 바꾸고 주 작업 폴더로 이동합니다.
설마 7GB 설치가 안 된 분은 없으시겠죠. 이런 작업들 하시려면 기본 프로그램입니다. MS에서도 앞으로는 윈도우에 기본 탑재할 프로그램이니까 설치를 해주세요. 윈 파일을 우클릭 열기를 하고 윈도우즈 시스템 32 컨피그 폴더에 가면 파일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시스템 파일을 드래그 하거나 복사 아이콘으로 작업 폴더에 복사합니다. 이제 레지 에디트를 실행합니다. 이미 보유하신 굴러다니는 PE가 많으시다면 어느 PE나 레지 워크샵 포터블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가급적 레지 워크샵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레지 워크샵에서 파일, 하이브 블로기를 선택하고 시스템 파일을 선택합니다. 이름을 입력하고 부모키를 선택하는 창이 뜨는데 로컬 머신을 선택하고 키 이름을 입력합니다. 레지스트리를 자주 만지다 보면 이름으로도 대충 어디에 포함된 녀석인지 알 수 있게 되는데 나중에 내용이 많아지면 스스로도 헷갈리니까 자기만의 체계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숫자 1, 2, 3, 4 이렇게 간단하게 하셔도 되고 클래스 루트 쪽, 커런트 유저 쪽 이런 걸 대충 구분하는 의미로 네이밍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로컬 머신 시스템으로 적겠습니다. lm_s로 적겠습니다. 윈도우 레지스트리 편집기에서는 바로 파일을 선택하면 하이브로드가 비활성 상태입니다. 로컬 머신을 선택한 다음에 파일을 선택해야 하이브로드가 활성화됩니다. 시스템을 선택하면 똑같이 이름을 적는 창이 뜹니다. 하이브를 하고 나서 로컬 머신 항목을 클릭하면 lm_s라는 시스템의 레지스트리 항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사용자 컴퓨터에 로컬 머신 시스템에 해당되는 내용을 현재 컴퓨터로 임시로 불러와 편집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로컬 머신 시스템 셋업 키 하위에 새로 만들기 키를 선택하고 랩 컨피그라는 키를 생성합니다. 오른쪽 창을 우클릭하고 새로 만들기 디워드 32비트를 선택합니다. 값의 이름으로 바이패스 TPM 체크를 적고 엔터나 더블 클릭으로 값을 1로 수정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바이패스 시큐어 부트 체크, 바이패스 스토리지 체크, CPU 체크, 램 체크, 디스크 체크를 다 만들어줍니다. 다 만들었으면 일단 여기서 좌측에 랩 컨피그를 우클릭하고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저장할 위치를 선택하고 파일 이름에 tpm skip이라고 적고 저장합니다. 생성된 파일을 우클릭 편집으로 열어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이 파일은 다른 방법을 사용할 때 사용하려고 미리 만들었습니다. 레지스트리 편집기에서 LMS 키를 선택하고 파일, 하이브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확인창에 얘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스템 파일은 수정된 레지스트리로 저장됩니다. 다시 본래 윈 파일을 열어서 본래의 파일 위치에 수정된 파일을 드래그해서 덮었습니다. 이제 윈 파일을 사용하면 오토 어텐드 파일에 이 내용을 추가하지 않아도 TPM을 묻는 과정은 스킵됩니다. 원리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설명한 것이고요. 수정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스크립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에 넣는 방법도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앞에서 만들었던 파일을 레지스트 에디트 슬래시아스 경로명 파일명으로 한 번에 병합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레지 파일 안에 내용이 너무 길거나 많을 때 유용합니다. 탐색기에서 레지 파일을 더블 클릭으로 병합시키는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응답 파일에서 run synchronous로 레지에드 명령어를 사용한 방법처럼 그대로 스크립트에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부트임 cmd 파일에 포함한다면 이 파일을 편집 모드로 열고 윈 파일을 마운트한 다음에 먼저 레지스트리 하이브를 해줍니다. 하이브 방법은 레지스트 로드, 부모키 위치, 하이브 키 이름, 하이브 파일 경로, 하이브 파일명입니다. 여기서는 레지스트 로드, hkey 로컬 머신, 하이브 키 이름은 lms죠. 한 칸 띄우고 마운트된 폴더, 마운트 폴더, 네, 윈도우즈에
시스템 32에 컴피그 폴더 아래 시스템 파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regist/s 경로명 파일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registry가 정상 적용됐는지 화면에 출력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스크립트 맨 상단에 현재 스크립트 파일이 위치한 경로로 현재 경로를 이동하는 pushd dp0가 있습니다. 현재 프롬프트의 위치는 이 폴더라는 것이고 그 뒤로 cd change 디렉토리 명령이 없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런 경우엔 regist edit/s tpm skip.reg로 적습니다. regist/s로 작성하는 방식은 경로 착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regist add 명령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응답 파일의 필요 부분만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안 되고 현재 마운트된 경로를 수정해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본래 경로가 local machine system setup lab config라면 수정된 경로는 local machine lm_s setup lab config겠죠. 이것도 처음에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레지 파일을 편집 모드로 열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정할 부분을 선택해서 Ctrl H를 누르고 모두 바꾸기로 한 번에 수정하시면 편리합니다. 이렇게 레지 수정이 끝났으면 똑같이 하이브 언로드를 해줘야 합니다. 언로드는 간단하게 regist 언로드에 부모키 하이브 키 이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부모키는 hklm 하이브 키 이름은 lm_s죠. 레지스트리를 수정하고 나면 찌꺼기 파일들이 히든 파일로 생성됩니다. 놔두셔도 되지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찌꺼기 확장자를 가진 파일들을 모두 묻지 않고 그냥 삭제를 하거나 찌꺼기 파일들은 히든 속성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히든 파일로 생성된 모든 파일들을 그냥 다 묻지 않고 삭제해 버리셔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트인 파일 안에 들어온 김에 오턴 어텐드 파일 위치도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지금까지 그걸 설명을 안 했습니다. 부트인 파일에서는 오턴 어텐드 파일이 루트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마운트 폴더에 루트 위치에 복사를 했죠. 카피 파일에 있는 내용을 루트 폴더로 복사를 했습니다. unattended xml 파일은 인스톨인 파일에서 루트에 윈도우즈 펜서 unattended.xml로 복사가 되었죠. 윈도우즈 다음에 펜서라는 폴더가 없기 때문에 펜서라는 폴더를 먼저 만들었고요. 그 펜서라는 폴더 안에 unattended.xml 파일로 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트임을 수정하면 응답 파일에 이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지는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대로 되는지 한번 테스트는 해볼까나. 기왕이면 녹화를 해놓고 하자. 이게 10일이냐? 이제 이거 지우고. 저거 경로 바꿨을 때는 안수 설명을 안 했네. 에이, 몰라. 안 해버린 거 어쩌냐. 넘어가 버린 거. 샘플로 예제로 이걸 지우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삭제하고 오턴 어텐드 파일에 없고 응답 파일에서 빼고요.
이쪽에도 없죠. 응답 파일에서 빼고 부트 힘을 다시 만들고요. 제대로 됐죠. 작업을 마쳤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부트 힘을 그대로 ISO로 묶고요. 이걸 가상에 올려서 하도 많이 해가지고 기록이 남아있어요. 처음에 시작하면 그 창이 바로 가장 먼저 떠야 되는데 안 뜨고 바로 넘어갔습니다. 이 단계까지 왔다는 건 부트 힘 단계는 다 패스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